오늘 수업할 내용하고 또 질문 들어온 거하고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음성 통화 내용 한 거에 이제 자동으로 녹음이 되기도 하고, 제 핸드폰도요, 어느 순간서부터 자동 녹음이 되더라고요. 통화 내용이. 예, 우리 핸드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음성 통화를 하게 되면은 음성 녹음한 거하고 달리 이제 대화를 하고 나면은 음성이 녹음이 됐습니다라고 떠요. 여기 보시면 통화 녹음 완료 이렇게 뜨거든요. 됐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필요하면 이게 증거로도 채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터치를 눌러 보면은요. 어느 폴더에 저장됐다라고 떠요. 이렇게. 제가 어제 저녁 7시 6분에 맞닥고라고 하는 것하고 통화를 했나 봐요. 7시 5분 56초에 통화했나 봐요. 이렇게.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상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아침에 통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컴퓨터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 있냐면은 내 스마트폰 안에 보면은 여기에 콜이라고 있어요. 콜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콜 폴더 안에 들어 있어요. 자, 스마트폰 내장 메모리라고 하죠. 내장 메모리. 그러니까는 내장 메모리는 스마트폰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SD라고 하는 보조 메모리 말고 자체 메모리 안에 보시면은 콜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콜 폴더가 있어요. 이 콜 폴더 안에 녹음이 돼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관심이 뭐냐면 예전에 핸드폰에 뭐더라? 앱 중에 저도 그 앱은 깔려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T전화 이런 거 있어요. T전화.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 제공해주는 전화예요. 일반 전화 방식. 이거는 통신사에서 따로 제작한 앱이에요. 전화하는 앱. 뭐 후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 외부에서 모르는 전화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전화했는데 누군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아, 이건 보험 권유입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거든. 그러면 그런 건 굳이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전화가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친구가 전화하는데 뭐 제3자 핸드폰을 통해서 전화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턱대고 모르는 전화번호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불필요한 전화까지 받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때 요 일반 전화 앱은 그런 기능이 없는데 이런 T 전화라든지 또 통신사에 제공해 준 거죠. 그다음에 LG U 플러스나 KT나 이런 데서 제공해 주는 전화 또는 뭐 후후라든지 이런 앱을 이용해서 전화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걸러내요. 알려주거든요. 이건 보험 권유 전화입니다. 뭐 굳이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럼 이런 거는 자동으로 녹음이 돼요. 근데 일반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 녹음을 할 건지 말 건지 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전화를 걸겠다. 그러면 이제 전화 통화를 누를 거 아닙니까? 전화 통화를 누르면은 여기다 이제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그러면 전화를 걸었을 때 녹음 버튼을 눌러주면 전화가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근무자가 없으니까 제가 여섯 보내본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통화 녹음이 가능한데 그건 하다 보면 급히 전화 받느라고 통화 못 누른단 말이에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T 전화를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또 불편한 점이 화면이 좀 약간 달라서 불편한 것도 있더라고. 서로 장단점은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전화 안에 이 전화에 들어가면 그 전화가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안 그냥 누르지 않고도 통화가 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녹음이 돼요. 어느 핸드폰보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 통신사를 쓰든 관계없이? 예, 그냥 상관없이 여기 설정하는欄에 보면 전화를 설정하는欄에 보면은 이게 자동 녹음 기능, 통화 녹음, 자동 녹음 이렇게 하면 자동 녹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 없었거든요. 처음에 어디를 여기 보시면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 네. 이 전화요, 전화 이거. 네. 얘를 누르면 누구한테 전화할 거야 묻잖아요. 누구한테 전화할 건지 물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하지 말고 여기 점점점 보이시죠? 네. 그 점점점에 눌러가지고 설정 눌러서 쭉 내려가시면 통화 녹음 그럼 통화 자동 녹음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게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생기는 바람에 이제 앱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생겼는지 제가 몰라서 못 찾은 건지 근데 분명히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없었었어 제 기억으로는. 이게 생기니까 좋아진 거지. 왜냐면 누구랑 뭐 언성을 높여서 뭐 대화를 하던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대화를 하다 보면 녹음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애들 핸드폰에서는 자동으로 녹음을 시켰는지 애들이 일부러 녹음을 시켰는지 저희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다 녹음을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애들이 일부러 녹음한 건 아니고 자동 녹음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동 녹음이라는 거 없나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알림줄을 내리면은 여기 이렇게 톱니바퀴 그림 있잖아요. 그 톱니바퀴 그림을 누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내려가서 보면은 디바이스 정보,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메시지가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위아래로 쭉 한꺼번에 나왔잖아요. 왼쪽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메뉴판이. 그건 구형 메뉴고요. 이제 새로운 메뉴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하나로 나와 있는데 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를 꼭 하셔야 돼. 디바이스 정보에 들어갔어요. 예, 이게 뭐냐면 안드로이드라는 스마트폰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기계 자체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근데 업데이트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안 한대. 그 왜요? 그랬더니 괜히 그거 잘못했다가 고장 날까봐 걱정된다고 하는데 이거 업데이트 안 하니까 내 핸드폰이 엉망인 거예요. 항상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쓰는 갤럭시 S3 아주 오래된 모델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업데이트 안 돼요. 왜냐면 핸드폰 자체가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는요. 여기 소프트웨어 정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오래전에 전 7.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6.0, 5점대, 4점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4점대가 이제 갤럭시 S3, 갤럭시 S4 이런 옛날 모델들은 4점대 버전을 갖고 있고 작년 올해 생산된 핸드폰들은 7 버전을 갖고 있을 거예요. 7 버전. 이 버전이 높아야 기능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버전 쓰고 계세요? 안드로이드 버전이 처음에 나왔을 때가 지금 이제 누가라고 하는 7이 이제 누가고요. 8은 오레오라고 되는데 여러분 아이스크림 중에 누가바라고 있죠. 누가바. 그 누가라고 하는 과일 열매를 가지고 만든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 누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견과류에도 들어가고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그거 열매인데 이제 오레오라고 하는 오레오는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은 보세요. 컵케이크,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젤리빈, 롤리팝 대부분은 마시멜로
이런 진저브레드, 허니콤. 허니콤은 이제 뭐 달고나에 들어간 뭐 그런 건가 보지? 하여튼 프로요. 하여튼 그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달달한 내용이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최신 핸드폰은 지금 오레오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누가가 최신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핸드폰의 기능이 버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능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갤럭시 S3 같은 경우는 왜 누가라고 하는 7.0대로 안 바꿔주느냐? 안 바꿔주지 나라도. 그래 핸드폰을 새로 사지. 다 업그레이드 다 해주면 그렇잖아요. 또 기계가 못 따라가는 것도 있잖아. 기능이.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이런 저가 폰들은 특징이 뭐냐면 웬만한 거 다 돼요. 다 되는데 저장 공간이 작거나 카메라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인터넷을 실행하면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제가 다 듣게요. 인터넷을 실행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이제 네이버를 실행하면 네이버를 할 거고 또 뭐를 하면 뭐가 열릴 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창을 이렇게 내리다 보면 뭐 이렇게 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비핵화 선언하고 이렇게 보면 또 창이 하나 열리잖아요. 이 창이 열릴 때 제가 이렇게 창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면 1이라고 떴어요. 1. 그럼 이 창이 열리거든요. 지금 하나 열렸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꾹 눌러가지고 꾹 눌러서 얘를 새 페이지로 열 수도 있어요. 새 페이지로 열리면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 아까 하던 거 하나, 지금 하던 거 두 개. 이렇게 창이 몇 개까지 열리냐면 50개까지 열려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가폰은 20개 내지 30개밖에 안 열려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인터넷 하다가 필요 없으면 닫잖아요. 이 취소 단추 누르면 닫혀지는데 어느 분이 공부하러 오셨는데 선생님 인터넷이 안 열려요 그러는 거야. 열렸잖아요 했더니 새 창이 안 열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슬쩍이 내려봤더니 세상에 50이라고 써있는 거 50. 그분 최신 핸드폰인데 좋은 거. 그래서 이걸 다 닫았어요. 이제 하나 닫았잖아. 하나가 더 공간에 있는 거지. 49라고 떴을 테니까 하나가 또 열려. 다 닫았어요. 다 닫았어. 그걸 일일이 다 닫고 나니까 척척 열리지 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니까는 저가 폰은 그 개수가 한정돼 있고 고가 폰들은 좀 많이 열리고 이제 그런 것들. 그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예요. 인터넷이 늦진 않아요? 인터넷이 느리다 안 느리다라는 것도 사실 있긴 있죠.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옛날 모델들 일부러 느리게 인터넷 접근 속도가 느리게끔 업데이트를 그따위로 해놔버렸잖아요. 그래서 소송 들어가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놓으면 또 난리 날 것 같거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문가가 많아요. 함부로 속도 느리게 하면 안 되고 대신에 이제 갤럭시 S9 같이 이렇게 최신 폰들은 이제 그 5G 이제 지금은 4G LTA라고 하는 거를 쓰는데 5G라고 하는 초고속 통신망 우리 평창 올림픽에서 이제 선보였던 건데요. 그냥 휙 하면 그냥 뭐 영화 하나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상품화되지 않았지만 그런 통신망이 이제 세상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S9은 그게 작동이 돼요. S8은 안 돼.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통신망이 구축이 안 됐지만 통신망이 확인이 되면 이제 그게 작동이 되게끔 그런 거를 이제 서비스를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도 초고속 통신망 5G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핸드폰 바꾸시오 이거지. 핸드폰 바꾸시오. 그래야 그렇죠. 통신회사하고 또 제조회사하고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또 수익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저장 공간이 굉장히 작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장 공간이 16기가예요. 대부분은 32기가, 네. 64기가. 요즘 아무리
저가폰 말고 일반 폰 같은 경우에 64기가, 32기가 이상은 되거든요. 그리고 갤럭시 S8, 8, 뭐 플러스 뭐 이런 거, 7 엣지, 그다음에 S9 같은 경우는 기본이 64기가고 256기가 모델도 있고 좀 비싸겠지만, 근데 저는 16기가니까 차각차각 찍으면, 사진 찍으면 공간 꽉 차버리고 뭐 좀 하려 그러면 꽉 차버리고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메모리를 사서 꽂아 놓은 거지. 보조 메모리를 이렇게. 근데 사진은 찍으면 저장 공간을 보조 메모리로 지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앱이 깔리거나 통화 녹음이 되면은 자동 내장 메모리에 저장돼요. 보조 메모리 안 들어가고. 그러면 저는, 예? SD 카드는 어디다가? 마이크로 SD 카드는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유심칩 옆에 꽂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꽂으셔야 돼요. 지금 또는 이게 안 보인다고요. 근데 뚜껑이 안 열리는 모델 있잖아요. 일체형으로 된 거. 걔는 유심칩이 이렇게 몸통에 붙어 있단 말이야. 클립 같은 거 이렇게 누르면 빠져요. 클립 같은 걸 쓰면 안에 뭐가 이렇게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그 유심칩, 마이크로 SD 꽂는 자리가 다 있어요. 그 안에 두 개가. 그러면 마이크로 SD 사서 꽂아가지고 다시 쑥 밀어 넣으면은 몸통으로 들어가요. 배터리 분리형은 배터리 예, 뚜껑을 열면 거기 꽂는 데가 있는데, 일체형은 그렇게 유심칩을 그 구멍을 눌러갖고 핀으로 눌러가지고 빼내서 써야 되고. 그러면 이 내장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요 콜 폴더라 그랬잖아요. 콜 폴더. 녹음된 게 지금 5개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걸 몰라가지고요, 이걸 지워버렸어요. 이게 막 200개, 300개씩 되니까. 그럼 예전에 이제 가족들하고 통화한 내용들이 지워지면 또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지웠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꾹 눌러가지고 이동 눌러가지고 제 보조 메모리로 완료 누르면, 이제 이거는 아까 보셨던 내장 메모리고 제 보조 메모리니까 이 보조 메모리 안에 여기도 콜 폴더가 있단 말이에요. 콜 폴더. 그동안 이제 보관해뒀던 게 70개나 있는 거죠. 70개나.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뭐 SD 카드 옮겨요? 마이크로 SD 카드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다 저장을 해놓은 거지. 그 저장 공간이 없으니까 전 이거를 써야 돼요. 이거 별도로 사서 꽂아야 되는 거고. SD 카드는 그냥 폰에 상관없이 기가 몇 기가든 상관없이. 아니야. 있어요. 한대 있죠, 저장 공간도 얘도 제한이 있어요. 핸드폰을 사시면 그 기본 설명서가 하나 있고요. 그 기본 설명서를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상세 설명서라는 게 있는데 걔는 뭐 200페이지 막 이렇게 돼요. 인쇄서 주진 않고, 그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그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모델을 검색하면 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는 제게 256기가가 지원이 된대요. 마이크로 SD가. 그래서 사서 꽂은 거예요. 만약에 갤럭시 S3 같이 옛날 모델들은 32기가 밖에 지원 안 돼요. 그럼 당연히 갤럭시 S8, 갤럭시 S9 같은 경우에 최신 모델들은 당연히 256기가 지원이 되겠죠. 우리 애들이 지금 7 엣지를 쓰는데 7 엣지도 256기가 지원이 돼요. 예. 128기가, 256기가는 요즘 나오는 핸드폰들은 다 지원이 되니까는 마이크로 SD를 사서 꽂으시면, 나는 공간이 64기가예요 하시는 분도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아가지고 사진을 여기다 저장하면 돼요. 왜냐면 나가서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 사진 찍다 보면 이 내장 메모리 꽉 차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진을 여기다 저장하면 되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카메라 앱을 실행하면 카메라가 이제 작동이 될 거 아닙니까? 카메라 작동이 되는데, 환경 설정하는欄에 가시면 여기에 저장 위치라는 게 있어요. 저장 위치. 저는 저장 위치가 디바이스, 이 자체 핸드폰이고, 그다음에 SD 카드. 아까 SD 카드 모조 메모리 그거였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로 기본이 돼 있는데 저는 저장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차각차각 몇 장 찍으면 꽉 차버리거든. 사진이 의외로 용량이 커요.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 용량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SD 카드를 사서 여기다 저장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해서 이게 필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다 놓고 저장을 하니까 여유 공간 크니까 뭐 마음대로 찍을 수도 있고, 또 거기다가 제 학습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 제 사진 같은 것도 넣어놓지만, 여기다 사진 같은 거 넣어놓지만은, 예, 여기 뭐가 있냐면 뭐 오디오북, 뭐 그 다음에 뭐 서류 같은 거, 공부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강의 교환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파워포인트 자료 같은 거. 그럼 이 파워포인트 자료 같은 거 이제 누르면 여기서 파워포인트 작동되거든요. 파워포인트 앱은 무료예요. 스마트폰용 앱은 무료거든요. PC에서 파워포인트를 작동시키려면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사서 쓰는 거지만,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거는 무료예요. 어떻게 다운받아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오. 무료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죠. 그럼 제가 여기 폴더가 아니라 SD 카드. 뭐가 또 속색이는데요. 잠깐만요. 자, 보세요. 앱이 뭐뭐 깔려 있냐면요. 여기에 오피스 폴더에 제가 파워포인트 이걸 깔아놨단 말이에요. 파워포인트. 그럼 여기에 위치 추가, 현재 장치, SD 카드, 허용, 선택, SD 카드, 선택,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완료될 때. 그러면 제가 여기에 공부하던 자료가 있으니까는 열리나 보다. 네,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자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스마트폰에서 보면서 이게 뭔 내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 핸드폰 안에다가.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 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게다 지고 다니는 거지. 근데 물건을 지게 지고 다니면 힘들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는 무거운 건 아니잖아요. 용량이 큰 거를 갖고 있으니까 널널하지 뭐. 마음대로 노래도 많이 갖고 다닐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동영상 같은 것도 갖고 다닐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여기다 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콜 폴더에 있는 거를 찾으면 그 안에 파일이 들어 있으니까 그 콜 폴더에 있는 거를, 아까 여기 콜 폴더에 있는 거를 녹음된 거 있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하면 열려요. 스마트폰에도 열리고, PC에서도 얘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PC에서 더블 클릭하면 뭐 곰오디오라든지 이런 동영상 또 멀티미디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서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녹음한 거나 증거 채택할 수 있다 그러면 파일 제출하세요. 그러면 제출하면 되는 거고. 네. 가능해요. 그럼 저 통화된 거를요, 선생님 저장 공간이 적으니까 정기적으로 SD 카드로 옮기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통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개씩 하지 않고 하다 보면 한 5개, 10개씩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옮겨놓고 매번 옮기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통화 녹음된 게 자동으로 글로 넘어가는 기능이 있으면 여기 점점점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서 통화 녹음되는 위치가 카메라처럼 디바이스 말고 SD 뭐 이런 저장하는 공간이 있으면 만약에 그게 있다면 세팅해버리면 편하지. 그럼 알아서 글로 저장이 되니까는. 근데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앱을 깔면 앱을 설치하면은 이 자체 공간에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 앱도 마이크로 SD에서 설치하게끔 설치가 된 이후에 넘기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좀 불편한데 왜냐면 계속 통화 아까 그 자동으로 녹음을 해놓으면 예. 이게 저장 공간이 없잖아요. 저도. 예. 이걸 이렇게 매번 이동하는 게 SD 카드 이동하는 게 불편해서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어느 순간에 보면 양이 많이 차여 있지만 그것도 한두 개 정도는 뭐 한 10개 정도는 견디거든요. 사진 파일보다는 엄청 작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SD 카드에다가 정기적으로 제가 이제 넘기는 거죠. 그렇게 쓰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해상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해상도. 아 이거 이제 보내는 건 이제 어떻게 보내요? 콜 여기 돼 있는데. 보내는 거요? 네, 이거 이제 누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 어떻게 보내요? 자, 보세요. PC로 보내는 제가 거. 팩스? PC. PC로 보내는 거요? PC로 보내는 거는 내 컴퓨터가 연결이 되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내 컴퓨터에서 좀 보이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케이블로 연결했으니까. 네, 네. 그러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요거잖아요. 요거. 그거를 예. 콜 폴더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통화 녹음된 거 있잖아요. 쫙. 그거. 그러면 복사해서 내 컴퓨터로 가져오면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오죠. 여기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예. 이거 이제 체크해서 이거 선택이 되면은 공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되는 거죠. 뭐.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그럼 이걸 직접 보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보내면 되죠?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문자로 보내주고 싶어 그러면 메시지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보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문자를 작성을 할 때 첨부 파일이 필요하잖아요. 첨부 파일이 그 문서를 작성하고 첨부 파일 눌러가지고 예, 여기에 음성 녹음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안에 찾아야지. 음성 녹음한 거. 그럼 직접 이건 직접 녹음해서 보내는 거네. 이건 직접 녹음한 거고. 여기 이미지, 음성 녹음, 오디오 파일이라고 봐야 되나? 있네. 녹음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개 선택해서 하나씩 선택해야 되겠네. 완료 누르면 여기 음성 녹음된 거 하나 들어가는 거죠. 48초 분량짜리. 그래서 받는 사람 주소 쓰고 보내기 누르면 음성 파일도 첨부돼서 가는 거죠. 해상도라고 말하는 거는 화면에 크기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19인치 모니터입니다. 강의실 모니터가. 그러니까 인치라고 표현하는 거는 지금은 잘못된 표현이죠. 국가표기법이 미터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56cm, 뭐 45cm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19인치형, 19형이라고 하죠. 19인치라고 표현하면 또 안 되니까 19형 이렇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옛날에 사용하던 19인치 3대2 비율 아주 구형 모니터잖아요. 요즘 또 와이드 모니터 많이 쓰고. 그럼 이 모니터의 해상도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화면이. 한번 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탕화면에서 화면 해상도. 그러면 이제 해상도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해상도를 바꾸면은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자가 작아져요. 글자가 작아졌잖아요. 대신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인터넷 실행하면요. 굉장히 많은 양을 넓게 볼 수 있어요.
쫙 넓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껌뻑껌뻑거리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 녹색 자리 보이세요? 요거 여기가 1920이에요. 제가 요 부분을 녹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1280으로 바뀌니까 여기가 1024고 여기가 1280 끝까지니까 여기가 한 200 얼마가 되는 거죠. 200이라는 사이즈가 오른쪽에 남은 거예요. 그럼 이게 1920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024니까 이거의 2배가 1920이잖아요. 2000이니까 어마어마한 해상도죠. 근데 우리 모니터는 1920 모니터밖에 안 돼요. 1280밖에. 19인치형 옛날 19인치형 구형 모니터는 1280이 최고예요. 더 이상은 못 올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사실 때 해상도를 보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요거로 이렇게. 자, 보실래요? 지금 화면 이상해졌죠? 이 모니터. 여기. 얘는 잘 보이는데 얘는 화면이 위에 잘려버렸잖아요. 잘려버렸죠. 여기 지금 제가 쓴 이 모니터 이거. 얘가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24로 바꾸는 건 바꾸는데 고급 설정에 들어가서 모니터에 가시면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 얘가 일정 기간을 쓰면 꼭 그러더라고요.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고 나면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한 달 정도 윈도우를 새로 바꾸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해상도를 조정하다 보면 모니터가 일그러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고급 설정에 들어가서 모니터에 와서 여기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를 70Hz로 잠깐 바꿔볼게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자, 보세요. 정말 꽉 찼죠, 이제는요. 주변이 꽉 찼잖아요. 이 화면은 다 나오는 거고, 요 모니터가. 지금 보시는 모니터가 두 가지죠. 여러분 보시는 모니터는 강사 모니터가 있고 빔 프로젝트 모니터가 있잖아요. 모니터가 두 개입니다, 여기. 얘가 본래는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따로따로. 1번 모니터, 2번 모니터 따로따로 쓰는 거고 1번 모니터가 제 거고 강사 모니터고 2번 모니터가 여러분 뒤에 있는 이 빔 프로젝트 화면이에요. 이 본체에서 모니터를 두 개를 연결했어요. 뒤에. 연결해가지고 화면을 각각 보이게 할 거냐? 똑같은 화면을 보게 할 거냐? 당연히 가정에서는 확장을 하죠. 그래야 1번 모니터, 2번 모니터 두 개를 나란히 놓고 화면을 따로따로 봐야지. 예.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연결해서 쓰는 건지. 모니터를 3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3개. 이렇게 3개. 그럼 게임을 실행하면 이 모니터 3개가 하나의 모니터로 돼요. 그럼 떫어지잖아. 그럼 모니터 하나 갖고 게임하는 사람보다는 3개를 갖고 쓰면 왼쪽 오른쪽에 화면이 더 있으니까 어디에 적이 있는지 알잖아. 옛날에는 적을 알려면 어떻게 돼? 화면을 막 옮겨야 되는데 얘는 땅덩어리가 넓게 보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러려면 본체가 받아줘야지. 그래서 이런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장치를 사서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사서 3개를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플러그를 꽂으려면 콘센트가 있어야 되는데 콘센트 꽂는 데가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밖에 못 꽂지 않습니까? 그 멀티탭을 꽂으면 여러 개를 또 나눠서 꽂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돼요. 모니터를 분배하는 역할도 하고 영상을 처리해주는 장치인데 얘가 의외로 비싸요. 이게 싼 게 아니야. 비싸요. 그래서 저렴한 거 같은 경우는 뭐 5, 6만 원짜리도 있지만 요즘 나오는 것 중에 좀 고가 제품들은 뭐 7, 80만 원,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그래픽 카드가. 예. 지금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해서 화면에 1, 2, 3 따로따로 나와 있죠? 이렇게 모니터를 3개를 쓰겠다라고 하면 화면을 따로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야 돼. 이런 장치를 사야 되는데
이게 비싸죠, 사실은. 예.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같은 경우 병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다 보면 그 병원 드라마에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개 모니터 2개를 쓰거나 간호사 선생님들도 모니터 2개를 쓰면서 뭐 환자 진료 카드 같은 거 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그 본체 하나를 가지고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이 활용들 해요. 굉장히 많이 활용들을 해요. 그럼 이제 여기는 다른 모니터니까 그런데 요 모니터가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빌빌거리더라고. 주파수가 60Hz, 70Hz, 75Hz, 120Hz, 뭐 144Hz 주파수가 높으면 화면이 잘 나와요. 전기요금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요거는요 해상도를 변경하는 건데 해상도를 변경할 때는 이제 구형 구형은 1280.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신형 와이드 모니터들은 뭐 풀 HD라고 표현해요. 풀 HD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1920. 그 다음에 QHD라는 것도 QHD 2560. 그 다음에 쿼드고 잠깐만 쿼드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3840 쿼드 죄송합니다. 2560이고요. UHD가 3840. 숫자가 높으면 해상도가 높다는 거예요. 해상도 해상도는 그 선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해상도는 뭐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을 때 해상도라는 말 나오죠. 네. 뭐 1200만 화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모는 종이 바둑판처럼 그 칸을 가로로 몇 개, 세로로 몇 개 쪼개는 거예요. 모는 종이처럼. 그러면 해상도가 높으면 숫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해상도를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으려고 보면은 뭐 3,000, 4,000으로 맞추겠다, 뭐 3,800으로 맞추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로만 쓴 거예요. 가로만. 세로는 안 썼고요. 그럼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그게 이제 총 해상도가 되는 거죠. 몇만 화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여기 계산기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구형 모니터가 1280에 1024란 말이에요. 130만 화소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그 풀 HD 얘가 1920에 1280 250만 화소예요. 그리고 이제 UHD 같은 경우는 이거의 4배거든. 그리고 곱하기 4 하면 1000만 화소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는 UHD카로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은 거를 UHD TV로 모니터를 연결해 갖고 모니터처럼 연결해서 보면 1000만 화소니까 사진이 아주 기가 막히게 보이죠. 근데 문제가 일반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풀 HD 모니터 같은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일반 컴퓨터가 연결이 돼요. 100% 다. 근데 UHD급 되는 UHD TV 있잖아요. 얘는 컴퓨터로 연결해도 192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컴퓨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컴퓨터를 연결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이 컴퓨터 뒷면을 보시면 여기 모니터를 연결하는 단자예요. 여기 자체 모니터 연결한 단자가 하나 있고요. 요거는 외부용으로 해서 제 강사 컴퓨터도 이걸 붙여놨거든요. 밑에 그래픽 카드라는 걸 산 거라. 그래픽 카드를 사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밖에.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모니터를 3개를 연결한다 이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픽 카드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 그래픽 카드 뒷면을 보면 몇 개까지 연결이 되는지 또 해상도가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지가 나와요. 이걸 보고 사셔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니터 2개짜리는 대부분 요즘 컴퓨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모니터 2개가 지원돼요. 예, 예. 우리 그림 보시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보라색 키보드 꽂혀 있고 녹색은 연결 안 돼 있죠? 대신에 USB로 마우스가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RGB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RGB 파란색 RGB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VGA라고도 합니다. VGA. 이게 아날로그 모니터. 그다음에 여기 뭐 하얀색, 아까 하얀색 뭉치에 꽂혀 있었거든요. 예, 예. 이거를 DVI라 그래요. DVI. 예, DVI라고 하는데 이게 디지털 방식이고, 아, 예. 요거는 예전에 사용하던 거, 요거는 뭐냐면 텔레비전을 연결하는 옛날 그 VTR 연결하듯이 SVHS라고 해서 슈퍼 VHS인데 지금은 없고요. 지금은 없고. 그럼 응? 빔 프로젝트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빔 프로젝트도 우리 요 천장에 매달린 빔 프로젝트를 보시면 요 RGB로 돼 있을까, RGB. 저게 지금 RGB예요? 예. DVI, RGB 따로따로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매하시면은 노트북이든 제가 한번 그림을 찾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노트북을 새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노트북을 보시면은 여기에 아무 노트북이나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거요. 굉장히 요즘 최신 노트북 같은데, 예. 8세대 i5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내려가면 노트북에 옆면을 봐야 돼요. 옆면. 이거만 잔뜩 써 있는데, 예, 옆면이 여기 있네. 그렇죠? 옆면. 여기. 그럼 여기에 뭐가 꽂혀 있죠? 네모난 것도 있고 동글뱅이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역할이 뭐냐 이거지. 이걸 봐야 돼. 이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요 위에 설명서가 있을 테니까 재원 설명서가 여기 따로 있더라고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나 보면은 USB 3.0 방식, USB C 타입 방식, 그 다음에 멀티 리더기, 숫자 키보드, 키패드, 키보드 라이트, 지문 인식 이런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HDMI라고 체크되어 있잖아요. HDMI는 생김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따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지금 우리 핸드폰 밑에 꽂는 자리 보면 C타입은 동그랗게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거는 옆에 각이 져 있잖아요. 케이블 자체가 각이 져 있거든요. 핸드폰 밑에를 보시면 돼요. 예. 요즘 나오는 최신 모델들은 C타입에서 라운드가 져 있는데 구형은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얘도 각져 있어요. 양쪽이. 예. HDMI라 그래요. 그러면 이 노트북에 있는 요 케이블 HDMI 단자에다가 이 케이블을 꽂고 우리 천장에 매달린 빔 프로젝트에도 HDMI 단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꽂으면 노트북에 있는 내용이 더 빔으로 연결이 돼 나가는 거죠. 근데 HDMI가 만약에 없는 빔 프로젝트 같으면 아까 아날로그 방식만 있었잖아요. 거기 RGB라고 하는 거 파란색. 얘는 RGB를 못 넘기거든. 이 노트북은 RGB를 못 넘겨. 그리고 이 HDMI는요. 우리 가정에 지금 있는 텔레비전 있잖아요. 디지털 TV에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2개 이상은 다 있어요. 그럼 케이블만 사셔가지고 노트북에서 TV로 연결하면 노트북에 있는 영상이 TV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영상은 텔레비전으로 보는 게 좋잖아. 큰 화면으로. 그리고 HDMI는 비디오만 가는 게 아니라 오디오도 가요. 그럼 소리까지 컴퓨터에 있는 소리가 TV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사는 거예요? 응? 어디 가서 사요? 케이블? 케이블이야 뭐 하이마트에도 팔고 다 팔아요. 이거는 보급 싸요. 한 3-4천 원이면 사. 예. 그러니까 애들이 컴퓨터로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하고 드라마 같은 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보고 싶은데
드라마를 보려니까 노트북 화면이 작으니까는 그렇지. TV로 연결을 해요. 그렇죠. 그럼 TV에서 큰 화면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봐야 애들. 예. 그 다음에 노트북은 이제 그렇고요. 노트북은 이제 그렇고 근데 선생님 노트북에 이렇게 화면이 막 너무 환해서 그거 밝기 조절을 하면 되지. 어? 밝기 조절. 밝기 조절. 예. 예.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메인보드를 볼게요. 일반 우리 데스크탑. 일반 데스크탑을 볼게요. 데스크탑에는 요즘 나오는 이게 이제 본체예요, 본체. 본체 보드인데 87,000원짜리가 싼 편이죠? 14만, 17만 이렇게 하니까 싼 거를 제가 볼게요, 싼 거. 이게 이제 싸구려 모델인데 싸구려 모델에 어디를 보냐면 백 패널이라 그래서 본체 뒷면 응? 왜 안 보이네? 뭐라? 이건 이제 뚜껑을 열어서 본 거고요. 여기 왼쪽이 이제 뒷면이거든요. 이 그림이 이제 보여야 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뒤에 살짝 보이긴 보이는데 크게 여기 이게 보이는 그림이 있거든요. 여기 있다. 이 컴퓨터 뒷면이에요. 아, 보이시죠, 이거요? 얘가 조립을 하면 서 있으니까 지금 눕혀놓은 거고, 아까 보라색 키보드, 녹색 마우스, 그 다음에 사운드 꽂고 인터넷선 꽂고 여기 USB 3.0 단자 있고, 그렇죠? 여기 USB 2.0 단자고, 여기 보시면 C타입 있네. C타입 라운드 증거. 그 다음에 요거 보이세요? 이게 아날로그예요. 아까 디지털 DVI. 그 다음에 요거 파란색으로 아까 보였던 건 검게 보이는데 이게 아날로그 단자고, 그리고 9번 얘가 HDMI고. HDMI 이렇게 각이 졌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본체 그럼 단자가 3개죠? 모니터 연결하는 데가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3가지 모니터에다 꽂으면 3개 작동돼요. 모니터가 없어서 못 꽂는 거지, 모니터만 있으면 꽂으면 되지.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픽 카드. 아까 그래픽 카드가 가격이 뭐 5, 6만 원짜리 있지만 몇십만 원짜리 많다 그랬잖아요. 요게 50, 60, 70, 80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1050, 1060, 1070, 1080이 있는데 60이면 좋죠. 50, 60, 70은 가격이 68만 원이죠. 그 다음에 70 가격 비싸요. 그렇죠? 80 1080이잖아요.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럼 이러한 그래픽 카드를 이제 컴퓨터 안에다 조립을 해서 꽂으면 이 그래픽 카드가 영상 처리를 하는 거예요. 게임이나 이 영상을 처리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CPU 컴퓨터는 본체 CPU가 계산 작업도 해야 되고 영상 신호도 처리돼야 되고 일이 많아요. 근데 이 그래픽 카드를 딱 꽂는 순간 모든 영상 신호는 다 얘가 처리해요. 영상 처리 담당하는 회로예요. 그러니까 포토샵 같은 걸 한다든지 영상 편집한다든지 게임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얘가 다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체 하나를 너네가 살래도 뭐 7, 80만 원이면 사는데 그래픽 카드만 100만 원이 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은 거겠지. 그리고 뒷면이 이렇게 이제 이거 윗면이고요. 보세요. 몇 개 꽂혀 있어요, 지금 여기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있죠? 요게 디지털이고 요게 HDMI고 양쪽이 각진 거. 얘는 한쪽만 각졌죠? 한쪽만. 이게 디스플레이 포트라 그래요. DP. 이 디스플레이 포트가 아까 UHD TV 있잖아요. UHD 모니터 3840짜리 얘를 연결해 준 장치예요. 얘가 있어야 UHD 텔레비전이 모니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연결을 못 해요. 연결을 해도 요거로 연결을 해도 되긴 되는데 해상도가 뚝 떨어지 절반 뺄게. 그러니까
뭔가 다 다른 거야. 110V는 또 코드가 다르고 220V 꽂는 코드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른 것처럼 얘도 다 달라요, 역할이.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꽂아 놓으면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죠. 야, 나 1080 샀어. 그럼 우와, 너 행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1080 샀어.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지, 계약은. 7080이냐? 7080 얘기하면 그거는 1080 얘기했더니 7080이요? 그러면 어르신이고 우리 세대고 7080 얘기는 1080 했는데 알아들으면 그 요즘 세대고 이런 거 컴퓨터 세대고 1080이 뭔데 그러면 얘기하고 싶지도 않죠. 아 미안해 잘못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하면 대꾸도 안 해 요즘. 그럼 이제 야 나 1080 샀어 그러면 갑자기 친구들이 이제 달려와요. 옆에 애들이 다 모여서 갑자기 친해지는 거죠. 그거를 게임 한번 해야 되니까. 네. 노트북에도 이런 게 달려 있는 노트북이 있어요. 비싸겠죠. 비싸지. 그 달리는 날 어떻게 알아요? 노트북 살 때 거기 써 있어요. 1060, 1070, 1050 써 있어. 봐야겠네. 예. 근데 비싸지. 대신에 노트북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네. 요즘 노트북도 슬림하잖아. 얇잖아. 예. 그런 건 없어요. 100% 없는 거야. 그래픽 카드가 얼마나 두꺼운데요. 네. 네. 손가락 3마디 돼. 두께가. 이거를 노트북에다 꽂으려면 얘를 바짝 납작하더라도 손가락 우리가 눕혀놓은 거 마냥 네. 그 정도 두께는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트북 자체가 두꺼워져요.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래서 걔는 어차피 게임하는 쪽으로 갈 거니까 네. 그렇게 갖고 노트북을 이제 그렇게 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배 타고 있다 그랬잖아요. 항해사로. 그랬더니 선장님도 그렇고 야 그거 중고로 팔아라. 기관장님도 중고로 팔아라. 그런데 중고로 팔면 또 새 제품 사려면 안 되지. 150만 원 줬는데. 삼성에도 그거 팔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를. 근데 삼성 거 사려면 250만 원 줘야 돼. 비싸죠. 노트북은 삼성, LG가 제일 좋습니다만 제일 비싸요. 아, 제일 좋다는 말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초보자 입장에서는 삼성 거 사세요라고 하는 거고 LG 거. 아는 사람들한테는 삼성 거, LG 거 사라고 해도 안 사요. 가격이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브랜드가 우리가 아는 삼성, LG는 유명 브랜드고 매니아들은 그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를 쓰거든요. 그런 제품으로 가는 거죠. 아까 다시. 선생님 그 노트북에 있는 영화를 이렇게 그 텔레비전 그걸 예. 연결해서 볼 때 HDMI 케이블만 있으면 돼요. HDMI 케이블 예. 갖다가 하이마트 이런 데가 사면 되는 예,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트북이 HDMI가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예. 지원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옆면에 노트북 옆면에 예. 아까 그렇게 각진 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네네. 구멍 뽕뽕뽕 뚫려 있는 거 말고 예. 구멍 뽕뽕뽕 뚫려 있는 거는 옛날 구닥다리 모델인데 요즘 사는 건 있을 거예요. 요즘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노트북을요. 여러분 이제 노트북을 사실 때 삼성 노트북을 사든 LG 노트북을 사든 뭐 어떤 노트북을 사든 상관없는데 가장 좋은 거는 비싼 노트북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트북이 비싼 게 기능이 많은 건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건 안 들어있어요. 그 그래픽 카드는 안 붙어있어요. 해상도가 있잖아요. 여기 1920 해상도. 1920 해상도. 이거는 ASUS 비보북. 이것도 1920이고 그래픽 카드가 붙어 있어요. MX150이라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게임용이보다는 그 저런 거지. 쉽게 말하면 뭐 건축 설계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하는 거. 게임용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1060 써 있잖아요. 이건 게임용이에요. 17.3인치입니다. 크죠? 17.3인치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얘는 2.7kg니까
여성분들이 가방에 메고 달리기가 좀 불편하게 무겁지. 윈도우는 안 깔려 있으니까 내가 돈 주고 윈도우 갖고 있는 사람 윈도우 자기가 깔면 되고. 120Hz 지원되고요. 120Hz. 주파수가 120Hz 지원되는 거는 영상이 깨끗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맥북이니까 맥 애플. 이거 원래 좋은 거니까 그런 거고. 여기는 그런 거 없고. 기가바이트 보세요. 260만 원이죠? 이거는 헥사코어 요즘 최신 건데 1070이라고 되어 있네. 1070. 그 다음에 이거 쓰면 좋겠다. 모니터 3개도 지원이 돼. 모니터 3개까지 지원이 돼. 노트북 빼고 다른 모니터 2개를 더 연결해서 각각 따로따로 쓸 수가 있어요. 일반 노트북은 영상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연결만 하는 거죠. 큰 화면으로. 근데 얘는 모니터를 각각 사용할 수가 있어요. 비싸잖아요. 이거는 자녀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애들이 이제 간이 부어집니다. 우리 애들도 이건 안 보여줬어요. 이제 이거 어떠냐 그러면 아빠를 평생 좋아할 거고요. 뭐 월급 받으면 다 아빠 갖다 드릴 테니까 당장 사주세요. 그러겠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좀 떨어진 컴퓨터인데요. 이런 노트북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쓰죠. 77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게임용도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로 이 모니터가 3840입니다. 울트라 HD고요. 18.4인치예요. 5.7kg니까 들고 다니려면 이제 운동이지. 이거는 노동이지. 그렇지. 근데 순행 시스템이에요. 순행. 공랭이 아니라 순행. 에어컨 냉매를 이용해서 강제로 열을 식히니까 깔끔하겠죠. 메모리 64GB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덤프트럭과 같은 건데 리무진처럼 캐딜락처럼 안정감 있고 그 경주용 차량처럼 빠르고 그 최고의 좋은 거죠. 1080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돈 모아 로또 당첨되면 이거 살 겁니다. 당첨되면 당연히 살 겁니다. 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야죠. 사야 당첨이 되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즘 노트북들이 슬림하게 나오는데 데스크탑은 걱정이 없어요. 글자 크기 변경하기가. 노트북이 요즘 나오는 게 슬림하고 작고. 그러니까 슬림하는 거는 아무래도 얇은 건 상관이 없는데 작아진단 말이야.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큰 걸 좋아하는데 요즘은 너무 크면 또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불편하니까 그냥 학생들 핸드백에 넣을 수 있는 약간 한 10인치, 한 12인치 이런 정도를 사면 해상도는 굉장히 해상도는 높은데 글자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작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나오는 화면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거를 TV로 모니터로 연결할 때는 글자가 크게 보이지만 핸드폰에서 보면 어떨까요? 글자가 작죠. 당연히 작잖아요. 똑같은 컨텐츠인데 17인치로 보는 거하고 40인치로 보는 거하고 100인치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빔 프로젝터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제 화면에 글자가 요만한데 빔으로 보면 크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니터가 19인치도 아니고 10인치면 어떨까요? 글자가 더 작죠.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해상도는 높은데 글자가 굉장히 작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상도를 낮추면 되지. 해상도 높이지 말고 낮추면 되는데 낮추면부터 컨텐츠가 약간 떨어져서 보이거든. 해상도가 높아야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글자를 중간이나 크게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실행하면
인터넷 해상도가 보통 1280이면 되거든요. 근데 모니터가 1920이니까 화면은 굉장히 넓게 보이는데 인터넷은 중간에 반토막만 나오거든. 글자도 깨알처럼 나오니까 못 보는 거야. 그러면 글자를 크게 보는 거야, 여기서. 그럼 해상도는 높은 데 비해서 글자만 크게 나오는 거야, 글자만. 보통은 중간 정도로 보고, 저는 기본으로 보고. 이렇게. 요것만 해주면 글자 그럭저럭 잘 보일 수 있어요. 요즘은 노트북 자체가 굉장히 작게 나오면서도 해상도가 높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18.4인치니 뭐 700만 원이 1000만 원이 이런 거는 그냥 제가 그런 게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척척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에이수스라는 브랜드예요. 에이수스 90만 원이잖아요. 그럼 게임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여러 포토샵 작업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다 되니까 컴퓨터 고장만 안 나면 다 돌아가는 거고, 게임도 돌아가고 그래픽도 하고 다 좋은 거예요. 윈도우가 안 깔려 있으니까 힘든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90만 원 주고 이걸 사서 이제 했다 치자보자. 그럼 이 크기가 15.6인치가 큰 거예요? 15.6 큰 거예요. 17.3인치 큰 겁니다. 이건 큰 건데, 작은 거 있어요? 제가 한번 사이즈를 한번 좀 볼게요. 용도 1kg 미만, 무게가 1kg 미만이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했나 볼까요? 15.6인치 더 작은 거 있을 텐데, 14인치 14인치잖아요. 14인치 13.3인치 13.3인치 이거 광고 나오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강의 시간에 막 자대고 막 줄도 치고 노트북에다가 터치가 되는 이런 거. 13.3인치 13.3인치 자, 이런 노트북을 샀어요. 13.3인치면요 여러분들 백에다가 이렇게 핸드백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돼요. 파우치 껴가지고 쏙 집어넣으면 쏙 들어가요. 얘는 배터리 충전할 때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쓰는 그 스마트폰 충전기 있잖아요. 그 보조 배터리 그거 갖고도 충전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아답터 길게 전기줄 안 갖고 다녀도 되거든. 깔끔하죠. 뭐 아답터 연결해갖고 들으면 불편한데. 근데 글자가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글자가 더 작아요. 젊은 친구들은 글자가 작아도 잘 보이는데 저처럼 돋보기 뜨는 사람들은 불편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 글자를 크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지. 그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보세요. 노트북 이렇게 덮었잖아. 접었잖아. 그럼 막 이게 펜 가지고 여기다 그리기도 하고 메모도 하고 이렇게. 예. 여기다 음성 녹음도 되고 이쪽 면이 지금 키보드예요. 이쪽 면이 키보드. 얘를 피면 얘가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나온 거죠. 뒤집혀서 나온 거죠. 예. 요렇게 보는 건데 얘를 180도 뒤집은 거니까 이렇게 펜 가지고 이렇게 갤럭시 노트가 펜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얘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비싸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사무직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보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어디 가면 옛날에 카talog 들고 다니면서 보여드렸는데 컴퓨터로 딱 보여드리면 좋잖아요. 딱 좋지. 요거 하나만 있으면 개인 업무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포토샵도 하고 다 해요. 게임 같은 게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냥 일반 업무는 다 돌아가거든. 근데 여기 프린터도 연결할 수 있어요. 네? 프린터가 왜 안 되겠습니까? 요즘 프린터가 와이파이도 지원하는 프린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근데 우리 집 프린터 옛날 거야. 그럼 뭐 USB로 연결해야지. USB 단자는 다 있으니까 필요하면 USB 케이블 꽂아가지고 하면 되지. 예. 그냥 업무용이에요. 업무용.
골드 프로세스라고 써있니? 그렇죠? 윈도우도 깔려있고 마이크, 카메라 뭐 다 들어있고 예, 블루투스도 있고 HDMI 단자도 있고 예, 지문 인식 1kg이 안 되니까 굉장히 좋죠. 중력 센서도 있고 방향 센서도 있고 가속 센서, 조도 센서 센서가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밝아지면 밝기에 따라서 화면이 바뀌는 거야. 밝기가 알아서. 중력 센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전기도 별로 안 먹네요. 소비 전력이 5kW래. 이런 거 60kW, 이거 5kW? 5.3kW라고 돼 있죠? 저렴하죠. 아답터도 뭐 간단하게 돼 있고. 이런 거 쓰시면 좋지. 가볍게. 이제 그런 기능이 아무래도 글자는 너무 작게 보이니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USB 메모리 어떻게 쓰세요? 제가 좀 전에 하나 꽂았는데 요거 USB 메모리는요, USB 메모리는 요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요 일반 USB 메모리인데, 이 USB 메모리는 3.0 있고 2.0 있고 그래요. 종류별로. 예. 색상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늘색이라고 하죠. 파란색. 예. 얘는 3.0 그리고 뭐 검정, 빨강, 그 다음에 뭐 하양 이런 색깔들은 (2.0) 이렇게 돼 있어요. 속도가 달라. 속도가 USB 메모리는 속도가 2.0 속도, 2.0 속도는 480 Mbps라고 하고, 3.0 속도는 놀라지 마세요. 5000. 그 다음에 3.1 속도는 10,000. bps는 초당 전송하는 그 신호예요. 예, 그러니까는 480으로 갈 거냐 5000으로 갈 거냐 벌써 여기서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3.1은 USB 꼽았을 때 그거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동 안에서 복사 붙여넣기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본체는 3.0을 지원하지 않아요. 우리 강의실은 2.0만 지원해요. 모델이 옛날 거라. 그런데 저 건너편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 강의실은 3.0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3.0을 꽂으면 5000으로 가는 거고, 2.0 자리에다 3.0 꽂으면 480이고. 근데 하여튼 3.0을 꽂으면 2.0 꽂아도 2.0보다는 빨리 움직여요. 2.0 포트에다 꽂아도. 그러니까 아까 그 컴퓨터 본체에 하늘색이 있었고 검정색이 있었잖아요. 본체에도. 그래서 라운드진 3.1도 있었고요. 다 달라. 색깔에 따라서 반응하는 속도가. 근데 뭐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3.0에다 꽂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프린터 자체가 속도가 느린 애니까 걔는 천천히 가도 다 인쇄가 되고, 외장하드 이런 것들은 당연히 3.0으로 보내든지 3.1로 보내야죠. 그래 빨리 가지. 그냥 5000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5GBps라고 해요. 얘는 10GBps. 왜냐면 1메가가 100만이거든요. 메가가 100만이에요. 그냥 480메가 같으면 100만, 1000만, 억, 4억 8천만 개의 신호가 가는 거예요. 1초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기간은 뭐냐면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50억 개의 신호가 1초 동안에 착 가는 거예요. 얘는 100억 개고. 그러니까 1000메가가 1기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 기존의 인터넷이 100메가 인터넷을 썼다가 1000메가 인터넷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걸 기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로 하는 거. 그러니까 100메가, 1000메가, 1000메가를 기가라고 하고 이제 1000기가는 1테라라고 하고 기가 다음에 테라라고 하고. 그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은 쓰시려면 USB 메모리를 기존에 있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지만 새로 구매를 하실 거라면 당연히 3.0을 쓰셔야 돼요. 3.0, 3.1, 3.0.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연결하고 포맷을 해야 굳이 포맷을 안 하셔도 돼요. 컴퓨터에서 꽂으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데 요 이름은 제가 등록해 놓은 거죠. 원래는 얘가 아무것도 없었어.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동식 디스크라고 떴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클릭해가지고 이름자를 클릭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이정민 훈장이라고 쓴 거야. 이정민 훈장이라고 쓴 거야. 그럼 이정민 훈장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 저기 이정민 훈장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게끔 제가 이름을 등록한 거예요. 근데 이걸 포맷 방식이라 그래. 여기를 포맷 방식 EXFAT, NTFS 이런 모델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에 따라서 달라요. 얘는 NTFS라는 게 있고 FAT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EXFAT라는 게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NTFS는 스마트폰에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NTFS 방식에 뭐가 있냐면 외장하드. 그리고 좀 전에 제 이런 USB 메모리 NTFS로 포맷했잖아요. 이런 거로 되어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얘를 꽂아도 인식이 안 돼요. 그럼 얘는 왜 할까? 스마트폰도 인식이 안 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빨리 작동돼요. USB 메모리를 꽂으면 컴퓨터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엄청 빨리 움직여요. FAT 방식은 NTFS 방식보다 느려요. 그리고 4GB 이상의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해요. 내 거 16GB짜리인데 FAT로 돼 있으면 요즘 FAT라고 안 하고 사실은 FAT 32 방식이에요. 32 방식으로 쓰는데 16 방식은 안 쓰니까 이제는 분명히 16GB, 32GB 방식인데 보여드릴게요. 얘를 제가 포맷을 해요. 포맷을 할 때 FAT 32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FAT 32로 포맷을 했어. 그럼 얘가 바뀔 거예요.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용량 큰 거를 복사하면 안 가. 4GB 이상 되는 거를 복사해서 붙이면 분명히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근데 공간이 없어요. 하고는 복사가 안 돼요. 그럼 불편하잖아. NTFS로 포맷을 해서 하면 대용량이 다 가는데 스마트폰에서 이거 꽂으면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새로 나온 게 EXFAT 방식이에요. 지금 대용량 파일 전송 가능하고 그렇게만 돼요. 빨리 작동되진 않아요. 이건 스마트폰용이에요. 스마트폰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마트폰용으로 포맷을 해도 PC는 인식하거든. 근데 NTFS는 PC 전용 방식이에요. PC 전용 방식. 그래서 포맷하기에 따라서 이거는 불편해. 그러면 여러분들도 꽂았는데 제 거는요
EXFAT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 EXFAT가. EXFAT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이 지원을 해야 돼요. 요거를 제조해서 생산을 할 때 요 안에다가 NTFS도 되고 EXFAT도 되고 하게끔 다 지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포맷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실 때 복사해서 붙여놓고 나서 이제 다 썼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막 뺐잖아요. 뺐다 꼈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안전 제거합니까? 네. 여기서 안전 제거라는 방식을 하잖아요. 안전 제거하지 않아도 사실은 돼요. 안전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안전 제거하면 들어오게 되는데 안전 제거를 했더니 안전 제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현재 얘가 사용 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땐 빼면 안 돼요. 그거를 확인하려고 안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것도 안 했잖아. 그냥 뺐다 꼈다 이거 연결만 한 거잖아요. 그냥 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따가 수업이 끝날 때 되면 이제 정리를 한단 말이야. 뭘 저장할 건 저장하고. 근데 저장하자마자 훅 빼면 그때는 안 돼요. 완료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안 되는데 모르고 빼면 작동 중에 뺀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손실이 될 수 있고 기기도 결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빠르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결하면 좋은데 그때는 그냥 빼면 큰일 나요. 안전 제거를 꼭 해야 되고.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속성에 가면 왜 안 나온다니? 속성 이거 떴네. 도구, 하드웨어, 공유, 레디 부스트, 사용자 추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하드웨어라고 있어요. 하드웨어. 하드웨어 중에 뭐냐면은 요거예요. 뭐 되게 많죠 지금요. 요거는 제 강의 시간에 사용하는 요거 이정면 원장 128 샌디스크 거고요. 요거는 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고요. 요것이 제가 꽂은 USB 메모리예요. 아까 뺐다 꼈다 한 거. 얘를 속성 모드로 들어가서 보면은 속성 모드로 들어가면 정책이 있어요. 정책. 이때 향상된 성능으로 바꾸면 돼요. 향상된 성능으로 바꿔서 쓰면은 이 컴퓨터 얘가 엄청나게 이 USB 메모리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복사해서 붙이면 휙 가. 금방 빨리 가. 근데 그냥 빼면 안 돼. 꼭 안전 제거를 해서 빼야 돼. 근데 저도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어쩌 습관적으로 빼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혹 빼면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이거 베리는 거지. 알려는 드리는데 다 안 하시거든. 어떻게 했다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가서 하드웨어에 가서 내 USB 메모리를 또 찾아야 되고 얘가 이건지 저건지 그 속성에 가서 정책에 가서 향상된 성능으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캐시를 사용하겠다. 그럼 더 좋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얘가 이제 빨리 작동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레디 부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레디 부스트를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윈도우를 켜질 때 빨리 켜지게끔 USB 부팅 영역을 USB 메모리도 꽂아가지고 보통 뒷면에다 꽂아놓고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보다는 USB가 빨리 움직여요. 읽기 속도가 빨라요. 읽기 속도가. 그렇게 쓰는 기능이 있는데 잘 안 하지. 복잡해요. 대신에 이런 걸 사용하는 방식이 있긴 있는데 복잡해서 일반 소비자들은 잘 안 쓰죠. 자, 전체적으로 아까 그 콜 폴더에 있는 거를 가지고 복사해서 뭐 붙인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첨부 파일로 보내는데 첨부 파일에 문자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방법은 또 카톡에서는 첨부 파일을 누르면 이 녹음된 소리가 안 들어가요. 천상
내 폴더에서 내 파일 관리자 폴더에서 그 음성 녹음 통화 녹음된 거를 꾹 눌러 가지고 공유를 누르면 그때 카톡으로 공유하겠다. 그럼 카톡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천상 보내는 방법. 직접 첨부 파일 불러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정에 이제 지금 사용하시는 모니터, 지금 쓰시는 컴퓨터 모니터의 해상도도 한 번씩 보세요. 해상도도 보시고 최대 어디까지 나오는지, 최대 어디까지 나오는지, 1920까지 나오는지, 1280이 나오는지, 1600만 나오는지, 1333만 나오는지, 1366만 나오는지 다 달라요. 우리 집 모니터는 와이드인데 오래됐어. 그러면 1920이 안 나올 수 있어요. 1366만 나올 수 있고. 노트북도 제가 쓰는 노트북은 와이드 노트북인데 1280밖에 안 나와요. 구형이라. 그럼 그렇게 써야 되고. 그때 이제 모니터를 연결해서 노트북을 좀 크게 화면을 보고 싶다 그럴 때 아까 HDMI로 연결하느냐 아니면 VGA, RGB로 연결하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사용하시는 데는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에선 몰라. 자주 해봐야지. 자주 해봐야지. 그게 어려운 거죠.